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곽정호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곽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치아 교정은 치열 및 부정교합 같은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성형만큼이나 변화된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관심이 높죠.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치아를 언제 교정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져서 치과 검진과 교정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소아 교정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치아 교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소아 교정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경우는 턱 변화 얼굴 공격이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 교정에 좀 부담을 가지거나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아 청소년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에 증상이 좀 더 악화되거나 또 성장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치열이 고르지 않은 어린이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이전에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1, 20년 전보다 부정교합을 지닌 어린이들이 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나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교합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부정교합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단지 치열이 고르지 못한 덧니의 경우 현대인의 식습관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과거 원시 시대의 수렵 등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던 시절에는 턱뼈가 매우 크게 발달되어 있고 치아의 마모가 잘 일어나서 치열이 가지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공된 부드러운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가 턱뼈의 성장을 저해해서 좁은 턱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치아의 크기나 개수는 줄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치열이 삐뚤대겠지요. 또 인종적인 이유도 있는데 아시아인들이 유럽 사람들보다 턱이 작고 좁기 때문에 덧니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비해서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바로 영구치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건데, 근데 유치에도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간혹 교합 간섭 때문에 저작 기능이 불안정하거나 치아가 심하게 안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열에 치아 교정을 시행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영구치열의 완성은 만 12세인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유치의 경우 만 6세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12세면 우리 입안에는 이제 없는 치아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정을 하는 것이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 교정은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교정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소아 교정이 그럼 필요한 경우 이건 언제일까요? 그 첫 번째로 반대교합, 즉 주걱턱의 조짐을 보이는 아이의 경우 턱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치료가 치아 교정보다는 턱 교정인 만큼 아이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걱턱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 턱 교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치아가 아니라 턱을 교정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리 심해도 서너 살 때 교정을 하는 것은 좀 힘들고 네. 아이 스스로 교정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인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주걱턱의 교정의 경우, 그러니까 소화기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소화 교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턱 교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추후 양악 수술이나 이런 턱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교합은 얼굴이 합축해 보이고 턱이 튀어나와 보이는 심미적인 문제와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씹지 못하는 기능적인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교정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소화 교정 필요한 경우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걱턱 조짐이 보이는 경우였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로는 비대칭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대부분 얼굴이 둥글고 넓적하기 때문에 비대칭이 관찰되긴 어려운데요. 네. 비대칭을 판단하는 방법은 어금니를 물었을 때 위아래 중심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골격적으로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교정 치료만으로 해결이 어렵지만
만일 영구치가 구강 내로 맹출하면서 아래 치아에 부딪혀서 생기는 비대칭이라면 간단한 치아 교정으로 비대칭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각턱의 경우와는 다르게 턱 교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치아 교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턱의 문제로 인해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 턱 교정이 필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아가 구강 내로 출현하면서 생기는 간섭에 의한 비대칭인 경우는 치아 교정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골격적 비대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소화 교정이 필요한 또 다른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위턱이 전방으로 많이 발달하거나 아래턱이 작아서 무턱 경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반대교합과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춘기 때 아래턱이 성장하는 시기에 맞추어 사춘기 직전에 아래턱 성장을 촉진하는 턱 교정을 시행한다면 씹는 것도 훨씬 편해지고 돌출입도 교정되어서 훨씬 예뻐진 얼굴과 입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의 주제가 그냥 치아 교정이 아니라 소화 교정이니만큼 그러니까 어릴 때 교정을 해야 결과가 좀 더 나아지는 경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는 교정이 힘들지만 소화 때는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 턱 교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이의 얼굴과 어른의 얼굴은 크기뿐만 아니라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장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처음 안으면 머리 쪽은 크고 몸통과 다리는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출생 시 머리의 키와 비율이 1대4인 4등신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치원 때와 초등학교 때 몸통과 팔이 많이 자라고 사춘기 때 다리가 많이 자라서 소위 7 내지는 8등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가 머리와 얼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 7세까지는 모자를 쓰는 머리 쪽 성장이 주로 일어나고 초등학교 때 주로 코와 위턱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리가 자랄 때 아래턱이 주로 자라게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턱이 자라는 성장기에 턱 교정을 통해 위턱과 아래턱을 올바른 위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상적으로 얼굴을 회복시켜 주어야 추후 성인이 되어 양악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턱 교정은 성장기에만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만약에 성장이 완료된 성인에게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선생님? 턱 교정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골격 성장이 끝난 성장기 이후에 하는 턱 교정은 치아만 삐뚤어지고 턱만 아픈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턱 교정 외에 소화 교정에 유리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유치가 조기에 탈락되었거나 영구치가 맹출할 때 위치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충치 등으로 전이를 너무 일찍 뽑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영구치가 그 공간으로 이동해서 그 이후에 계승치가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치 발치 이후에 공간 유지 장치 등을 해주어서 추후에 복잡한 교정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또 어금니가 나올 때 앞으로 유치를 흡수시키면서 나오는 경우는 유치의 조기 탈락을 초래하고 공간 부족을 만들어서 나중에 발치 교정 등의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무턱의 경우도 성장기 교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춘기 때 아래턱이 많이 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춘기 직전에 아래턱 성장을 촉진하는 턱 교정을 시행한다면 볼록한 입이 평평해지는 예쁜 얼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화 교정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언제 교정을 해줘야 되나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소화 교정 몇 세에 딱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현재 턱 모양과 치아 상태를 보고 정확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나치게 빠른 교정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물론 주걱턱 등과 같이 조기에 할수록 이득이 되는 교정 케이스도 있지만 너무 일찍 교정을 시작한다면 치료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고 교정이 끝난 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찍 교정을 하는 것이 결코 모든 케이스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네. 협조도를 구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는 교정이라는 치료 자체가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부모의 욕심대로 하기보다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확한 시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유형별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 주걱턱의 경우 혼합치열기 초기인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무턱인 경우에는 혼합치열기 후반인 사춘기 직전에 턱 교정이나 치아 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춘기 징후인 변성기나 초경 여부가 이때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사인이 나타나면 사춘기는 맞지만 교정 시기는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 등으로 사춘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사진이나 얼굴 사진에서 목뼈 등의 발육도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주걱턱이나 무턱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치아에 문제가 단순히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는 언제가 좀 적절한 시기일까요? 6세에서 7세 때 영구치가 제대로 나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윗 송곳니가 나는 시기인 10세에서 11세 전후에 만일 매복의 조짐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약간 일찍 교정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영구치로 교환한 이후에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교정은 뭐 너무 이른 시기에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또 늦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너무 이른 시기에 교정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너무 이른 시기에 교정을 한다면 턱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서 턱 성장의 저해나 턱관절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구치는 맹출한 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소위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 우식증에 이완되기 쉽고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입술질도 익숙하지 못한데 교정 장치까지 붙이고 있다면 더욱 상하기가 쉽겠죠. 네. 단순히 치아 몇 개 바르게 하려고 치아를 망가뜨리면 평생 치과 치료와 함께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로 교정 시기가 너무 늦어진 거죠. 놓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교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턱의 부조화, 즉 주걱턱이나 무턱 혹은 비대칭 등이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면 나중에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덧니 등을 성인까지 방치해서 뒤늦게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는 잇몸 질환 등에 노출되어서 교정 치료를 해도 치아는 가지런하지만 잇몸 사이의 공간 등의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곤 합니다. 가급적이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교정 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소아 교정 방법을 유형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걱턱 교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주걱턱 교정의 경우 윗턱의 성장을 촉진하고 아래턱의 전방 성장 경향을 후방으로 바꿔줌으로써 오목했던 얼굴을 직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아이 스스로 뺐다 끼웠다 하는 것이어서 협조에 따라 치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동기부여와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턱 교정의 경우는 어떻게 좀 교정을 하게 될까요? 무턱의 성장기 교정의 경우는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턱 교정 장치를 물고 있게 합니다. 이 장치의 원리는 앞으로 턱을 내어 물어서 근육을 신장시켜 거기에 맞게 아래턱의 머리인 과두 쪽의 성장을 유도하는 가철성 장치입니다. 다음은 머리를 고정원으로 치아에 힘을 주는 헤드기어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위턱이 돌출되었거나 위치아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치아를 뒤로 밀 때 사용합니다. 턱 교정 효과도 있어서 사춘기 전에 많이 사용하는데 역시 아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치료 기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턱 교정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할까요? 턱 교정에 걸리는 기간은 대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턱의 부조화가 심한 정도에 따라 조금씩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아이의 협조도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교정을 하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뺐다 끼웠다 하는 가철성 장치가 바람직한데요. 만일 브라켓 등의 고정성 장치가 필요하다면 크기가 작고 그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근데 교정 치료 중에 뭐 주의해야 할 거, 관리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와 부모 모두 좀 기억해야 할 점 짚어주세요. 입안에 끼는 장치를 착용하는 교정을 시행할 경우는 보호자의 꾸준한 체크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정해준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야 하는데 협조도가 낮은 아이의 경우는 몰래 장치를 빼놓거나 꾀를 부리고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또한 교정을 하는 동안 양치질 관리를 못할 경우 치아의 탈회, 부식 또는 잇몸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형별로 다른 소아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어릴 때 주걱턱 조짐이 보여서 이제 턱 교정을 했는데 근데도 주걱턱이 되는 걸 막지를 못해서 성인이 돼서 뭐 양악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선생님? 시기도 적절했고 치료 방법도 훌륭했는데 아래턱이 지나치게 자라나와서 네. 어쩔 수 없이 소위 양악 수술을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 이처럼 주걱턱의 경우 치료로 정상적인 얼굴을 만들었는데 성장에 의해 다시 주걱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턱의 성장의 양이나 방향은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족력이나 습관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주걱턱 교정에 좀 회의를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걱턱 교정을 좀 조기에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주걱턱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턱 변형증이 아닙니다. 1년여의 턱 교정만으로 향후 수술 없이 정상적인 얼굴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매우 많은 만큼 재발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양악 수술을 받을 수 있지는 않고 주걱턱 교정은 재발이 되더라도 바로 재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일 사춘기 때 재발이 된다고 해도 짧게는 5년 이상 정상적인 식사와 발음, 반듯한 얼굴로 성장기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소아 교정의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미리 이렇게 성장기 교정할 때 좋은 점, 나쁜 점 좀 짚어주세요. 성장기 교정의 장점은 턱의 성장을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걱턱이나 무턱의 경우 위아래턱 성장 시기의 차이를 이용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마치 성형수술을 받은 성인들처럼 드라마틱하게 얼굴의 변화를 얻을 수 있죠. 네. 또 필요시 수개월의 교정 치료로 비대칭이나 치아 매복 등의 심각한 치과적 문제를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너무 조기에 치아에 브라켓을 붙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교정을 치료한다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아 우식증 등의 합병증만을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신중한 선택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적절한 시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소아 교정은 무엇보다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당장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교정적인 문제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빨리 치과를 방문하셔서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님께 상담을 받으신 후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치료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치과 검진을 잘 받아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기 교정 치료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곽종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